168 정도 되는 사이즈에다가 445를 넣었을 때 D컵에서 2컵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한국인 체형에서는 그치만 이제 좀 크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이즈죠. 더 중요하지 보형물을 얼마 넣으면 몇 컵이 되고 이런 건 없어요. 의사를 어떻게 선택하죠는 배우자를 어떻게 고르죠 정도의 어려운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도 우리가 걸을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성형외과 전문의 아틀리에 성형외과 고주영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최근에 카일리 제너가 틱톡을 통해서 직접 가슴 성형에 대한 정보를 정말 낱낱이 다 공개를 했는데요. 이런 미국의 할리우드 대스타들이 하는 가슴 성형 레시피로 한국에서도 더 자연스럽게 가능할까요 원장님? 당연하죠. 우리 K 성형 부부는 진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다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445cc moderate profile, half under the muscle, 실리콘 이렇게 좋네요. 수술해 주신 의사 가스 피셔. 웬만한 중요한 내용들을 다 공개를 했어요. 보형물의 종류를 알 수는 없어요. 보형물의 회사를 얘기를 하진 않았으니까요. 근데 이제 moderate profile의 445cc다. 445cc라고 하면 사실 큰 보형물이에요. 만약에 가슴이 하나도 없는 165에 한 50kg 되시는 분께서 평상시에 A컵이었다. 그런데 내가 445를 넣었다. 그러면 D컵에서 2컵 정도? 요 정도 나오는 큰 사이즈라고 볼 수가 있죠. 168 정도 되는 사이즈에다가 서양인들은 흉곽이라 그러죠. 요게 좀 넓은 편이에요. 445를 넣었을 때 D컵에서 2컵 정도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제 모더레이트 프로파일이라고 하면은 매우 낮은 프로파일이 있고 중간 높이, 그 다음에 아주 높은 높이에서 보통 모더레이트, 모더레이트 플러스, 그 다음에 하이 프로파일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서는 그 자연스러운 프로파일을 사용했을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절반은 근육 밑이다 라고 하면은 윗부분은 근육이 같이 덮고 아래쪽은 내 유선 조직만 덮는 이중평면으로 했을 거라는 말이고, 실리콘이다 라고 얘기하면 7, 8년 전에 많이 사용했던 4세대, 5세대 보형물들이 다 실리콘 보형물이죠. 이렇게 수술을 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무난한 방법이에요. 카일리 제너 예전 사진들 보면은 보형물 경계가 보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슴 크기에 비해서는 좀 상대적으로 자연스러운 편이었고 잘 된 수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 체형에서는 그치만 이제 좀 크거나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이즈죠. 보통 한국인은 몇 시 정도면 가장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가슴이 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보형물을 제외한 가슴 사이즈가 얼마였는지가 제일 먼저 중요하죠. 그러니까 보형물을 내 친구랑 똑같은 사이즈 넣어주세요라는 거는 안 돼요. 어떤 환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슴의 볼륨이 100cc일 수도 있고 300일 수도 있잖아요. 키나 흉곽 사이즈 그리고 환자의 근육량에 따라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거지만은 기본적으로 보형물을 포함해서 500cc가 넘게 되면 가슴이 무겁다고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래도 A컵은 좀 맞는 정도다 라고 하면 내 가슴 사이즈가 한 150cc 이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300 전후로 넣게 되면 한 450 전후가 되겠죠. 가슴 사이즈 자체가. 그러면 이제 자연스러운 C에서 몸이 작거나 흉곽이 작으신 분들은 풀 C까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내 가슴 사이즈가 얼마였는지가 더 중요하지 보형물을 얼마 넣으면 몇 컵이 되고 이런 건 없어요. 가슴 밑둘레가 크신 분들은 흉곽이 넓기 때문에 컵이 그렇게 커지진 않아요. 흉곽이 넓으신 분의 볼륨과 흉곽이 좁은 분의 볼륨은 같다고 하더라도 컵이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같은 볼륨이어도 내가 가슴 둘레가 75면 C컵이고 내가 가슴 둘레가 80이면 B컵이 맞는단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평균을 정확하게 구하기가 어렵고 가슴 성형을 하시는 분들이 평균보다 더 스키니하다던가 평균에 비해서 가슴이 적으신 분들이 오기 때문에 수치로 구체하기는 어렵지만 445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내가 어느 정도 봉긋함을 원하는데 가슴이 하나도 없어. 근데 제일 낮은 보형물을 넣으면 봉긋함이 안 살죠. 환자분이 원하는 가슴의 모양, 조직의 탄력도 이런 거에 따라서 프로파일을 정하는 건데 높은 프로파일로 갈수록 더 봉긋한 모양을 갖기 때문에 누워있을 때도 다소 부자연스러운 봉긋함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티 안 나는 가슴을 선호한다고 하면은 너무 높은 프로파일은 자제하는 게 좋죠.
물방울 보형물이라는 거를 한동안 참 많이 썼던 때가 있어요. 여성분들이 추구하는 가슴의 모양이 아래는 이렇게 봉긋한, 옆에서 봤을 때 물방울 모양을 많이 선호를 했기 때문에 아예 그 모양으로 나온 보형물을 썼던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보형물의 단점이 뭐냐면 형태가 잡혀져서 나오기 때문에 다소 단단합니다. 그리고 이제 몸속에서 너무 돌아다니면 안 되죠. 왜냐면 이게 뒤집어지면 위가 볼록해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면이 라운드 보형물들보다는 조금은 더 거친 보형물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일반적으로는 요새는 라운드 보형물을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표면이 매끄러운 보형물들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재료는 다 실리콘이에요. 이 실리콘을 어떻게 가교했는지에 따라서 쫀쫀함의 정도, 느슨함의 정도를 정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가공이 된 보형물들 같은 경우에는 누웠을 때는 납작한 모양이지만 섰을 때는 물방울 모양이 되는 그런 모양으로 이제 많이들 개선이 돼서 나왔죠. 바른 근육류 위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요새는 어떤 위치 많이 넣곤 하나요? 아직도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해퍼 언더 더 머슬이라는 게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근육이 위축이 되면서 보형물이 조금은 비치는 모양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대흉근이라는 근육도 어깨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능을 하는 근육인데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근육의 위로 보형물을 올리는 거를 조금 더 선호를 하고, 근육 위로 보형물이 올라가면서 근육을 안 누르는 조금 더 편안한 보형물들을 쓰는 경우들이 많아졌고, 하이브리드 기법을 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보형물이 비치거나 리플링 같은 거를 좀 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방 이식이라든가 진피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좀 보충을 해주는 거죠. 저는 좀 놀랐던 게 카일리 제너가 가스피셔라는 그 카일리가의 주치, 네. 샷아웃을 하시길래 아 정말 의사가 중요한 거구나 이 생각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원장님도 정말 의사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의사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의사를 어떻게 선택하죠는 배우자를 어떻게 고르죠 정도의 어려운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요. 운도 따라줘야 되고 정보력도 정말 필요할 수 있죠.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우리가 걸릴 수 있는 방법들은 좀 있습니다. 성형에 있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인가 아닌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이 좋으면 다야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정말 위험하신 생각이에요. 손이 좋을 수 있죠. 그렇지만 계속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형외과가 있는 대학병원에서 최소 4년의 레지던트 과정을 마쳐야, 그리고 나서 시험을 쳐야 성형외과 전문의가 되는 건데, 그 4년 동안 성형외과 전문의가 뭘 하는지를 아시면 됩니다. 4년 동안 쌍꺼풀 수술을 할까요? 4년 동안 가슴 확대 수술만 할까요? 아니거든요. 4년 동안 우리가 하는 일은 기본적인 재건 수술을 해요. 피부암이라든가 유방암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결손이 생기고 나면 그거를 복원하는 재건 수술을 하는 게 대학병원 성형외과에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술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얼굴이 교통사고로 당했어, 다른 여러 가지로 외상을 입었어, 이럴 경우에 외상을 수술하는 것들이 성형외과 대학병원에서 하는 것들이고요. 필러로 된 괴사부터 시작을 해서 유방 수술을 하고 나서 된 괴사, 코의 구축,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이 대학병원의 성형외과로 오게 돼요. 모든 부작용의 끄트머리에 성형외과로 오게 됩니다. 물론 미용도 중간중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배우는 거는 미용이 아니라 미용 수술의 끝, 재건 수술, 외상 이런 것들을 성형외과 의사들이 다루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수술을 해야, 어떻게 봉합을 해야 수술의 결과가 깔끔한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어떤 시술은 위험하고 어떤 확률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부작용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떤 상황에서 빨리 대학병원으로 보내야 되는지도 알 수 있는 게 성형외과 전문입니다. 환자분들은 미용 수술을 할 때 항상 걱정을 하는 게 수술하다 잘못되면 어떡하지 이 생각을 제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고 최악의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는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한 마지노선이 성형외과 전문의라는 거예요. 또 다음 조건들이 뭐가 있을까요? 그 병원에서 어떤 부분에 힘을 주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게 그 병원 홈페이지거든요. 사이트 맵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그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가장 열심히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홈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시술을 받는다던가 그런다고 하실 경우에는 어떤 재료나 어떤 장비가 들어가느냐도 중요할 수가 있어요. 원장님이 얼마나 최근까지 꾸준히 학술 활동을 하고 계시느냐, 이런 부분도 좀 참고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킴 카다시안이
출산 후 배꼽 수술을 하거나 이 복부 수술을 하거나 가슴 튼살을 뭐 레이저로 또 제거를 했다고 하는데 이런 수술들도 한번 리뷰를 해줄 수 있으실까요? 원장님? 출산 후에는 배 살만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복벽도 많이 약해지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복직근이 늘어나면서 탈장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만큼 출산이라는 게 여성의 코어를 약화시키는 거는 맞습니다. 외국에서는 마미 메이크오버라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아랫배가 주로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미니 복부 성형을 많이 하고, 배꼽 위쪽으로도 많이 늘어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배꼽 위쪽까지 이제 아래로 당겨서 수술을 하는 전체 복부 성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생각보다 회복 기간도 짧고 통증도 많이 없기 때문에 운동도 꾸준히 하고 관리도 꾸준히 해왔지만은 제왕절개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무리 해도 개선이 안 되는 그런 외적인 변화들은 수술적인 도움을 받아서 쉽게 개선이 가능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카다시안 가문들에서 BBL, 엉덩이의 지방을 이식하는 수술들을 많이 한다고 또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엉덩이 쪽에 지방 이식하는 것도 괜찮나요? BBL이라는 수술이 정말 드라마틱한 수술이에요. 왜냐면은 복부나 이런 부분들에서 지방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빵빵하게 채워주는 수술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BBL이 좀 위험한 수술이기도 합니다. 성형 수술을 하다가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가끔은 있어요. 지방 흡입과 대용량 지방 이식에서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는 수술 중에 하나가 BBL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 흡입이나 지방 이식을 할 때 혈관이 닫히게 됐을 때 혈관을 따라 지방이 이동을 하면서 폐에 가서 막히면 폐색전, 뇌에 가서 막히면 뇌색전, 이런 식으로 색전이 생기게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사실 회복이 어렵고 응급처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좀 과격하지 않고 매우 소프트하게 진행돼야 되는 수술인데, 드라마틱한 결과를 바라면 바랄수록 지방도 많이 뽑아야 되고 많이 넣어야 되고, 이러면서 운이 나쁘면 작은 혈관들이 닫힐 수가 있고 거기로 지방이 들어갔을 때 치명적인 곳을 맞게 되면은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이죠. 또 우리나라 미쪽 관점에서 봤을 때 BBL 수술 좀 다소 과한 부분이 있고요. 왜냐하면 동양인 체형에서 나오기 어려운 몸매긴 하거든요. 그리고 엉덩이가 작은 분들이 다른 부분에 그렇게 살이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몸의 지방을 끌어모아도 그만큼 빵빵한 엉덩이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 카일리 제너 분도 한동안 가슴 성형을 부인을 하다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수술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아무리 공인이고 또 프라이버시라는 게 많이 공개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가슴 성형이라는 이런 사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개하기가 어렵기도 하고 불편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자분이 어떤 수술을 하셔도 저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아틀리에 성형외과 고지영 원장이었습니다.